지금부터는 새시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최근에 굉장히 이슈 많이 됐잖아요. 막 김밥 먹고 하고 엄청나게 길게 하고 거기서 이진숙도 혼내고 막 많은 화제를 낳고 있는데 참고로 윤석열 정부의 국무회의는 평균 30분 했습니다. 예, 짧게는 12분 만에 끝나는 적도 있어요. 12분. 아니 그거 왜 모였어? 왔다 갔다 시간 뺏기고 왜 모였던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봐야죠. 아무것도 안 한 거지. 그냥 아예 안 했다고 봐야 돼.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 국무회의를 국정 운영의 핵심 플랫폼으로 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예. 원래 이제 그 국무회의는 각 부 장관들 거기 참석해가지고 그렇죠. 함께 이제 국무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견도 듣고 보고도 받고 의결도 하고 하는데 예. 이제는 그 각 부에 예를 들어서 법무부에도 외청이 있어. 법무부 외청 어디야? 검찰청 자식아. 야, 또 자고 있네 이거. 그런 이제 외청들의 예. 수장들도 불러가지고 외청들까지도 내가 보고받고 내가 다 한번 들여다보겠다. 아, 뭐 산림청, 뭐 그렇지. 경찰청 기상청, 이런데. 경찰청, 검찰청 이거 다 챙기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와. 그러니까 19개 부처뿐만 아니라 그 외청이 한 20곳 정도 되거든요. 네. 이 수장들을 직접 불러서 현안을 챙기겠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지금이 이제 곧 장마, 지금 이제 폭염 네. 이런 대책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해당되는 청이 소방청, 기상청, 산림청이거든요. 네. 대면 보고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재밌는 게 이렇게 되면 검찰청, 경찰청 그리고 해양경찰청 요 청장들도 와서 이제 대면 보고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 개혁이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청장들이 와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면 대통령이 또 거기 코멘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야, 그 장면도 상당히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 그 일일이 다 챙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장관들한테 물어보면 장관도 막 어디 밑에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예, 그래서 보고받고. 장관들도 그 일일이 다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은 모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애드립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이게 보고가 잘못되면은 정책이 이거 잘못되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대단하시다. 방지하겠다. 내가 다 보겠다. 네. 난 그냥 잠 안 자면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 표명이에요. 근데 아까도 우리가 임성근 사단장 투스타인데 투스타가 쓰리스타한테도 허위 보고하는 경우를 거봐, 봤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좀 막겠다라는 네. 의지로 보이고요. 그래서 국무회의가 우리 헌법 기구입니다.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공식 기구기 때문에 아마 국무회의를 실질화해서 이제는 그런 장관들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외청들까지도 네. 싹 다 한번 대통령께서 한번 다 챙기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지를 보인 걸로 근데 보여요. 외청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예를 들어 LH 같은 거 있지. 예. 요런 데도 직접 다 불러가지고 보고를 받는데 첫 번째 타겟이 LH야. LH.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 전문가잖아.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전문가란 말이야. 네. 그래서 왜 LH를 첫 번째 타겟으로 삼았냐.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못마땅하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LH가 택지를 다 조성을 해놔. 네네. 그런 다음에 이거를 민간 개발업자한테 다시 파는 거. 그렇죠.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평소에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직접 손보겠다. 와, 진짜 이거는 이건 세상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진짜. 지금 이제 국무위원들하고 각 외청들, 그다음에 공공기관장들 윤석열 정부 때 굉장히 편하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업무 보고하려면 엄청나게 겁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사실은 지난주에 지금 그 대통령실에 있는 모 비서관을 잠깐 저녁에 만났는데 그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불쌍하게 살고 있더라고. 아유, 진짜 그렇구나. 그 출퇴근하는데 시간 걸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일주일 중에 5일 이상은 사무실에서 자요. 아유. 간이 침대 갖다 놓고 그리고 하루나 많으면 이틀 정도는 집에 가서 자는데 토요일 날은 정말 하루 종일 잠만 잔대. 잠이 부족해갖고. 근데 아니 그 몸 상하려고 왜 그러냐. 그래도 집에 가서 자야지. 근데 과제가 수시로 떨어지니까 집에 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그 과제가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속한 수석이나 비서실장을 통해서 내려오는 과제가 아니고 직접 전화해서
직접 전화해갖고 뭐 이거 해갖고 하라 그러니까 집에를 못 가는 거예요. 집에를 못 가. 엄청 불쌍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와. 보니까. 이런 상사 만나면 죽는 거야. 야 금융감독원장 들어오라 그래. 네 김용남입니다. 그렇게 되면 침대 하나 사줘요. 간이 침대. 아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진짜 대단하신 그 덕분에 거죠.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 3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가졌거든요. 아 맞아요. 기자회견 질의응답 시간이 이제 재밌는 게 많은데 네. 거기 또 연설이 좀 있었는데 뭐 짧게만 그거는 소개해 주시죠. 모두 발언이 있었는데요. 크게 이제 민주 한국의 기환 이 부분을 강조를 했고 예. 그다음에 3대 특검이 출범을 했는데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여전히 갈 길이 험하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강조한 것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다. 네, 그런 저랑 점- 약속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힘쓰겠다. 예.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 산업 균형 발전 이런 부분도 강조를 했고 네. 특히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그리고 반복되는 산업재해 재발 방지책 마련 이런 국민의 일상적인 안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강화를 해 나가겠다. 예. 이런 취지의 어떤 보도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취임 30일에 소회를 밝힌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워커홀릭 그런 면모가 다 드러나. 아 맞아. 와, 나 깜짝 놀랐어. 예. 그냥 눈 뜨고 눈 감았다 눈 뜨면 금요일이 돌아온다는 거야. 한 주가 근데- 금방 간다. 근데 너랑 완전히 다른 게 뭐냐? 또 뜨면 그 보통은 너는 맨날 주말만 기다리잖아. 그렇죠. 저 그렇잖아. 주말만 기다리죠.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어허. 주말이 너무 고통스럽대. 주말 오는 게 너무 싫대. 왜냐? 예. 주말에는 일을 못 하니까. 근데 주말에도 일을 하고 싶긴 한데 내가 주말에 일을 하면 나의 딸린 사람들이 몇백 명씩 움직여야 되니까 네. 눈치가 보여서 그렇죠. 내가 그냥 관저에 박혀가지고 일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대. 아. 와, 이건 진짜 대단하신 워커홀릭입니다. 거예요, 이거는. 그 덕분에 우리 국민들은 편하고 좋죠. 예. 근데 저 되게 웃겼던 게 그 네. 얘기를 하면서 또 4.5일째 질문을 받거든요. 그 4.5일째에 대해서는 또 본인이 그렇게 쉬지를 않으면서 그러니까. 예, 그걸 또 강조를 예,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약간 좀 참모들은 짜증 많이 냈을 겁니다. 맞잖아. 4.5일째 여러분 쉬어야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렇게 노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이 쉬어야 됩니다, 국민들. 예. 그런 얘기 하는데 그 앞에 참모들 다 앉아 있어. 그 면이 서겠어. 머리 헝클어져 있고 살 빠지고. 면이 서겠냐고. 그러면서 일주일에 6일씩 사무실에 자게 만드냐 뭐 그렇겠지. 속으로는. 네. 자, 일단은 그 장면 영상으로 짧게 보겠습니다. 사실 30일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보통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일주일 단위로 그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또 금요일인가? 아니, 금요일에 제가 마음이 쓰이는 이유는 토요일, 일요일은 되게 공간에 갇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움직이면 뭐 이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쩌면 100명 이상 아니면 몇백 명이 비상 대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눈치가 많이 보여서 주말에는 제가 웬만하면 공간에서 일을 하는 편인데 제 주변 참모들이 우리 나이 드신 죄송합니다. 우리 위성락 대사께서 막 코피를 쏟고 다른 사람들 뭐 살이 빠져서 얼굴이 뭐 헬쓱해지고 이런 걸 보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그러나 제가 가진 생각은 우리 공직자들이 코피 흘리고 피곤해서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만큼 곱하기 5,117만 배의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참모들에게도 좀 잘 견뎌주라고 부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난 이거 보자마자 바로 떠올랐던 게 나는 윤석열, 김건희였어요. 그 사람들은 첫째 일도 안 했잖아요. 예.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개인 일로 밖에 나간다고 해가지고 비상대기 다 시켜놓고 갑자기 취소하고 그랬다는 거 얼마 전에 나왔었잖아. 네. 와, 그게 생각나갖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 일을 하겠다는데도 그게 눈치 보여서 공간에서 혼자서 진물을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렇게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안 뽑고 그렇게 일하기 싫어하는 윤석열을 뽑았었어. 그렇지. 근데 저는 오늘 기자회견 보면서 아이고. 물론 30일 만에 기자회견 하는 것도 상당히 파격이고 2시간 동안 그냥 막힘이 없이 모든 질문을 다 소화를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더 놀란 건 뭐냐면 예. 대통령께서 얼마나 과도한 일정으로 고생했는지 모든 국민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 안색이 더 좋아졌어요. 네. 네. 더 건강해지신 모습을 와, 보면서는 참, 네. 야 진짜 사람이 자기가 행복을 느끼고 맞아. 사랑하는 일을 하면 맞아. 몇 시간을 해도 이게 즐거운 거거든요. 맞아. 좋은 호르몬도 나오고. 예. 그래서 저는 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저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일을 잘할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행정의 기본기가 있는 최초의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통령 비서실장 지내고 뭐 이런 거는 어떤 대통령의 비서의 실장이지 행정을 기본부터 다 하진 않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정부터 모든 기본기를 다 갖춰서 저 자리에 갔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5,200만 배의 행복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근데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훌륭하고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개인적으로 네. 직속 상사로는 모시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근데 나라가 좋아지잖아요. 나라는 좋아집니다. 공익적 가치가 나라는 올라갑니다. 좋아져요. 참모들 그 카메라 이렇게 잡히는 부분들이 몇 부분 있었는데 썩어 있습니다. 썩어 있어요. 실제입니다. 표정 너무 안 좋다. 네, 실제입니다.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겠죠. 저런 상사 스타일은 멀리서 바라볼 때 훌륭한 거.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뭐 참모들은 뭐 알아서들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뭐 좋은 됐으니까. 예. 그 대통령이 맨날 솔루션 주시잖아요. 네. 5,200만 가치가 있는 시간이라면서 네. 네, 행복을 느끼도록. 근데 그러면서 그때도 이렇게 얘기했잖아. 아니 그 일하는 건 좋지만 몸 챙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쉬셔야 됩니다. 라고 그때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거든. 네. 근데 그러려면 쉴 시간을 줘야지. 네, 뭐 그건 시간을 안 주면서 같이 지역하면서 알아서 하시고. 그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뭐 그것까지 신경 쓸 여력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개인적으로 가장 반가웠던 부분들이 몇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진짜 얼마나 반가웠던지.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많죠. 네, 걱정한 거였어, 걱정. 근데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냈거든요. 예. 이게 정말 얼마나 시의적절했는지 맞아요. 너무 개인적으로 반가웠습니다. 네.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최근 검찰 인사 관련돼서 이런저런 지적들이 있는데 공직자들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지휘자, 인사권자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기본적 소양만 있으면 결국 지휘자가 지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골라낼 수도 없고 또 다 골라내서 한쪽만 쓰면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최대한 고쳐서 써야죠. 잘못된 게 있다면. 담당하는 주요 인사가 과거에 누구와 가까웠느냐, 그 가까웠고 아는 사람이고 뭐 인연 있는 사람을 다 골라내면 남는 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직업 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뭐 안 따르면 바꾸면 되지 뭐. 와, 내가 이게 왜 그렇게 기분 좋고 왜 반가운 줄 압니까? 네네.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야. 걱정, 호루라기 불어, 호루라기가 들리고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우려를 이걸, 듣고.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 예. 걱정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걱정보다 우리는 이제 지켜보면 됩니다. 어떤 인사가 문제 있는지 우리 다 봤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인사들이 검찰 개혁에 방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이제 지켜보고 그렇죠.
기대하고 있으면 돼. 그렇죠. 아, 난 그게 너무 반가웠어요. 네. 검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당연한 말씀이에요. 네. 사실은 그 전에 누구랑 같이 근무한 적이 있다. 다 빼고 나면 뭐가 남아요. 쓸쓸한. 그리고 윤석열하고 같이 근무하셨던 분인데 뭐. 아니요, 저는 광주지검에 같이 근무했지. 심지어 그때 제 형사 2부 수석 검사할 때 우리 직속 부장이 권성동 부장이었어. 어쩌라고 근데 인사가 그렇게 낯섰는데 어쩌라고. 겸손하셔야죠. 네, 겸손하셔야죠. 근데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안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듣고 있어. 예, 뭐 예를 들면 뭐 이진수 차관도 국회 나와서 하는 발언 들으면 걱정이 되죠. 아 검찰의 인식이 그렇지. 아직도 이 정도구나를 우리는 그렇지. 또 확인을 하는 거고 예. 결국 인사권자이면서 이 최종 지휘자. 대통령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이 부분은 믿고 또 함께 우리들은 또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그게 역할들을 핵심이야. 네,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소통되고 봅니다. 있다는 게 핵심이야. 가장 진짜 중요한 그러네요. 부분이에요. 저 보고 계시죠? 아니, 2번 찍었어? 2번 찍었네. 속내는 소통되고 있다. 하는 거 이게, 보니까. 그게 핵심이라는 거야. 이게 아, 핵심. 이거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걱정하는 그 마음을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 아니 안 되면 자르면 되지. 그렇죠. 이것까지 들어가는 거잖아. 네, 진짜. 됐지? 이게 핵심이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아까 핵심 뭡니까? 공직자는 지휘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을까? 예. 유지될까? 이게 이제 중요해지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왜냐?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공직자는 달라진다며. 그렇죠. 그러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마음은 달라졌을까 아니면 그대로일까? 달라질 일도 없지만 네. 관련해서도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주 심플해요. 함께 보시죠.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어릴게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국회에서 하면 저야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국회가 뭐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리겠죠.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깔끔합니다. 이거는 뭐 그렇죠. 이제는 됐죠? 네. 다 빨리 자 이제. 이제 자 그만 편하게들 좀 자. 됐잖아 이제. 네. 뭐 문제 있으면 얘기해. 아니 근데 그 프레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서도 지금 검찰 해체라는 용어를 자꾸 쓰면서 마치 이거를 무슨 과격한 것처럼 자꾸 프레임을 짜거든요. 아이, 그런 거안 근데 저는 이거 검찰 해체라는 의미가 결국에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하고 재조정하자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지방분권 외치잖아요. 지방화 시대. 그걸 가지고 정부 해체라는 말 안 쓰거든요. 네. 권한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전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해체라는 뜻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정치 검사 검사들의 기득권을 해체하자 지금 이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보수 언론의 그 프레임도 이제는 통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올바른 인식을 오늘도 정리했기 때문에 네. 전 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이제 같습니다. 깔끔해. 진짜 뭐가 더 필요해. 이제는 뭐 됐어. 네. 이제 됐습니다. 됐죠. 불만 있어요? 아니 내가 전화가 무슨 불만이 있어요. 깜짝 놀라셨다. 사과나 해 사과. 노처우 받고 함께 사과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 걱정이 없어요. 예. 근데 발목 잡는 세력이 있습니다. 발목 잡는 세력. 자, 네.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해수부 부산 이전을 약속했죠. 네. 그리고 취임하고 나서 연내에 어허. 이전시켜라 네. 라고 아주 강력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부산 시민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뭐 빨리 해줘. 너무 좋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지. 네. 정말 이런 호재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부산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하는 부산 해운대 구의회에서
국민의힘 구의원들의 반대로 해수부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이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시민들 지금 비판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예. 자, 그 초유의 사태 영상에 담겼는데 이 말이 돼 이게 근데 이게 근데 말이 되나? 진짜 뭐 하는 집단인지 모르겠고.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내가 국민의힘 모함하는 사람 아닙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을 김미애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코 하는데 동료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있다고 하는 거지. 좋습니다. 그러나 선행돼야 되는 게 먼저 하나가 있습니다. 국민의 60%가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재판을 받아라는 그런 결의안을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포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의원 9명, 반대 10명으로 포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수부 이전하고 재판. 아니 난 진짜 그게 너무 와, 어이가 이거는 없어. 진짜 이거 상상을 하기가 어려운 장면이 실제 연출이 됐고 부결이 됐어. 네.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은 진짜 얼마나 짜증이 나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 저희 게시판 마비되고 아, 다음 지선 때 보자 막 이렇게. 난리가 났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저자들이 부랴 예. 수습에 나서는데 그 수습마저도 유치하기 짝이 없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해수부 이전 결의안은 산업은행 이전이 빠진 불완전한 안건이었다. 산업은행이 왜 나와 여기? 네, 갑자기 이거 나오면서 그래서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산업은행과 해수부의 1+1 동시 왜?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근데 참고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였어요. 근데 이게 아니, 실현이 안 된 거거든요. 아니 근데 왜? 욕을 하도 얻어먹으니까. 아니 왜 1+1? 왜? 아니 이게 무슨 저도 뭐 궁금해요. 왜? 왔냐고. 그러니까 왜? 마트 너무 자주 다녀요. 마트 할인 행사도 아니고 1+1을 왜 거기다 붙여? 아니 그 왜? 그러니까 이거는 발목 잡기가 아니라 그냥 발목 부러뜨리기 수준인데 저 의원이 박기훈이라는 의원이 네. 해운대구 의원이에요. 맞아요. 부산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리 정합성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부산 시민들은 뚜껑 열리죠. 화가 나죠. 아니 그 해수부 부산 이전을 단순히 정부 부처 하나가 그냥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하나는 부산에 떼어주자 이렇게 이해하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수부 이전 공약이 왜 나왔냐? 이거는 지금 북극 항로의 활성화와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 항로가 점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네. 지금도 한 8달 이상은 글로 배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원래 유럽으로 가려면 남방 항로를 통해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북극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그 경비가 한 30-40%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훨씬 짧아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점점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 중점 항구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이렇게 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유력한 항구가 부산 신항입니다. 거기를 중점 항구로 더 개발하고 그 배후에 제조업 단지를 활성화시켜서 조성을 해서 유럽에서 뭐가 싫고 여기까지 오면 부산에서 내려서 거기서 2차 가공을 하든지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거기서 만들어서 유럽 쪽으로 건너가는 거 이걸 다 스터디를 많이 하고 나온 공약이 해수부의 부산 이전 플러스 HMM 본사 이전 그리고 부산 신항의 활성화 그리고 제조 산업단지의 조성 이게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간단치 않은 사업이네요. 아니 이게 부산 입장에서는 정말 혁명이네, 쌍수를 혁명. 들어서 환영해야 되는 혁명이야. 공약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되면 지금 부산이 계속 요새 인구가 줄어들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부산은 정말 대단했어요. 서울에 없는 게 부산 내려가면 있고 막 이랬거든. 근데 지금 그리고 엄청 침체예요. 경제 규모도 컸고. 예. 근데 부산이 사실은 계속 좀
다운사이드에 들어간 지가 오래됐잖아요. 네, 맞아요. 북극 항로화 개설해서 이게 지금 공약이 하나 둘씩 실천되면요. 부산이 어떤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서울 못지않게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왜 분결시켜? 아. 이 정신 나갔어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이 습관적으로 맞아요. 아유 정치인이 그놈이 그놈이지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진짜. 뭘 그놈이 그놈입니까? 부산 침체 왜 침체됐는지 결론 났잖아. 정치인들이었어. 다음 지선 때 진짜 근데 이분들 안 뽑힐까? 근데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긴 한데 아. 지금 하나만 더 보강하면 해사법원 유치까지 있어요. 이제 부산에 다 해양 물류 관련된 것들은 이제 토탈 패키지로 다 가는 건데 저 반대 논리가 1+1이지만 저거 내란적 논리라고 보거든요. 내란을 좋아하는 당에서 자주 쓰는 논리예요. 그게 뭐냐? 지난번에도 여야가 합쳐가지고 연금 개혁에 대해 가지고 모수 조정부터 먼저 하면서 그 다음에 시간 벌고 이제 구조 개혁도 하잖아요. 구조 개혁 안 했다고 그거 잘못됐다고 또 비판을 해요. 저 박기훈 의원하고 수준이 매우 비슷한 논리입니다. 1+1 논리입니다. 지금 뭐 댓글에서 지금 여수 막 치고 들어오네. 우리 살라고. 당연하지. 아이 그러지 마세요. 네. 아이 왜 그래? 목포 또 치고 나오네. 아이 그러지들 마시고. 아니 가까운 곳도 네. 막 치고 나와요. 뭐 울산. 울산은 한번 해볼 만하지. 에이, 울산. 또 그렇게 아니 근데 부산에서 반대를 구의원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굳이 반대하겠다고 하면 다른 곳을 적극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제발 부탁입니다. 뭐 정치인이 그놈이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제발 좀. 투표 잘하셔야 돼요. 투표. 완전히 바뀌잖아. 부산이 왜 이렇게 힘들어지냐? 하소연하지 마시고 투표 잘하시면 되잖아요. 투표. 네. 아 진짜 속 터집니다. 자 국민의힘이 이렇게 또 발목 잡고 있다는 점 꼭 네.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지금부터 또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코미디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건 약간 좀 경제 이슈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박시동 평론가도 함께 조롱하겠습니다. 네, 박시동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희동입니다. 네. 이건 경제 이슈, 정치 이슈뿐만 아니라 경제 이슈 같이 들어가니까 같이 조롱 가져야 됩니다. 네, 웃을 일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가볍게 조롱하겠습니다. 네. 리박스쿨 관계자를 국회로 끌어들였던 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 아 하필이면 내가 사는 지역구 의원이야. 조정훈은요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넥타이. 말투가 좀 나긋나긋합니다. 예. 조용조용하고 그래서 얼핏 들으면 말처럼 들려요. 얼핏 들으면 네. 자세히 들으면은 그냥 다 공해입니다. 아, 예.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세상에 다 퍼져나가야 됩니다. 조정훈은 국민의힘 의원이야. 예. 알지? 예. 그리고 불과 며칠 전까지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어. 기억나지?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장관들은 윤석열 정부 장관들이야. 네. 조정훈의 꽁트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부동산 난리 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6월 네 번째 주 일주일 동안 서울 성동구 아파트 가격은 0.9%, 제가 사는 마포구는 0.98% 뛰었습니다. 월간이 아니고 주간이에요. 이걸 1년으로 바꾸면 67% 뛴 겁니다. 6억짜리 아파트가 10억 된 겁니다. 좋아할 일이 아니죠. 우리 서민들, 청년들 4억을 벌 수 있는 그 기간이 평생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민주당만 짚고 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합니까? 우리 국토부 누구 나와 계십니까? 예, 국토부 장관입니다. 예, 왜 그런 거예요? 민주당만 짚고 나면 부동산이 폭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뭐 특정 정당하고 부동시장을 직접 관계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하여튼 사실이잖아요. 의사적으로 보면 민주당 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건 사실이죠. 다른 상황이 있었습니다. 장관님, 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정부 또 여전히 국민들이 그냥 폭등하는 부동산을 따라잡으려고 지금 다들 힘겨워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대책을 내놓은 게 지난주 아주 폭탄 대책을 내놓으셨죠. 6억 이상 대출 못 받게 하는 거. 자,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토부에서 대통령실하고 상의하셨어요?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서 자, 발표된 대통령실하고 상의하셨습니까? 상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6억 이상 주담대 금지하고 나면 그렇다고 15억 이상, 20억 이상 부동산 거래 금지할 건 아니잖아요. 그럼 국토부 차관님이신가요? 현직 국토부 장관입니다. 심지어 윤석열 때 임명된 장관인데 아니 리박스쿨에선 저런 거 안 가르쳐요. 왜 모르고 나오는 거야 자꾸. 스쿨인데. 차관 아니고 장관이고 너네 장관이고 그리고 너네 정부가 부동산 튀겨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그거 잡고 있고 진짜 내가 얘기했지 나긋나긋하고 내기타임에서 얼핏 들으면 말처럼 들린다 했지. 공이야 공. 아니 근데 어떻게 국민의힘 의원이 와 윤석열 정부 시절 장관을 몰라요? 와, 이거 근데 진짜 그것도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정도면 주요 장관인데. 와 이건 진짜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 이슈인데 경제 이슈 조정 좀 해주세요 이거. 경제 이슈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 경제 웃겨가지고 좀 말이 안 나오는데 이슈. 와 일단은 그냥 가볍게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구 마포구랑 좀 성동구가 예를 들어서 주간 상승률이 0.9라고 그랬어요. 1년이면 52주거든요. 근데 이걸 1년 합산하면 67%래요. 1 곱하기 52는 52, 1 곱하기 52는 52%거든요. 네. 계산기도 고장이. 이 곱하기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에서 제가 딱 한번 걸렸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왜 한 달도 안 된 정부 때문에 부동산 값이 오르냐라고 하는데요. 지금 22주 연속 상승입니다. 네. 이 정부 출범한 지는 4주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자기네 정부 임명했던 장관 아니에요. 아니 할 것도 없어.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대출 완화해가지고 맞아요. 부동산 폭등시켰다고 맨날 얘기했고 네. 실제로 그래서 폭등했고 그거를 잡는다고 이번에 대책을 내놨는데 네. 이제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 민주당만 잡으면 폭등하냐고 그러고 왜 대책 내놨냐고 또 뭐라고 해. 완전히 요렇게도 이상하고 저렇게도 이상해. 와 이거 어떡하냐. 아니 그리고 일주일에 0.98% 올랐는데 1년이면 67%라는 것도 뭐 산수적 문제가 나왔지만 아니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오늘 하루에 삼성전자 주가가 3% 올랐는데 삼성전자 그러면 1년 후에 주가는 그러면 1000% 오르는 거야? 하루에 3% 1년이면 1000% 넘잖아.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법이 어딨어요? 아니 세계은행 출신 맞아요. 조정은 대단합니다. 아니 저렇게 그 자기 정부의 장관을 욕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또 민주당으로 당 옮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습관적으로 옮기거든. 근데 저분이 그 김종인 위원장이 픽한 정치인이에요. 김종인? 김종인.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세계은행 출신이고 이제 민주당에서 옛날에 비례로 돼서 들어온 분이고 또 당적을 옮긴 건데 저는 저런 식으로 프레임을 하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완벽히 이상한 거거든요. 좌뇌우뇌가 다 이상한 건데 저거는 국민을 정말 우습게 봐서 저는 저런 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진짜 국민을 가볍게 보지 않으면요. 저렇게 국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합니까? 대단합니다. 국민을 진짜. 정말 우습게 보는 사람입니다. 대단해요. 하필이면 그 내가 사는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라 우리 동네 가면 다 조정훈이야. 현수막이. 투표 좀 똑바로 하십시오. 많이 좀 알리고 네. 부산만 뭐라고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전국에서 다 투표 잘해야 돼. 진짜. 네. 죄송합니다. 방송 때문에 열심히 해 가만 보면. 죄송합니다. 요거는 오늘 뭐지? 좋았어. 모처럼 야 치고 들어오네. 죄송합니다. 너 어디야 지역구? 너 얘기해. 나 영등포구야. 영등포구야. 이번에 그 국무총리 된 것 같던데. 맞아? 국무총리 인증. 자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곧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이제 지급을 할 텐데요. 이것도 제가 우리 방송에서 수없이 얘기했잖아. 뭐 신용카드 등으로 받을 수 있다고 수차례 얘기했잖아. 수차례. 그런데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롯데리아 쿠폰처럼 이렇게 여기 화살표 해갖고 점선 해갖고 이렇게 찢어갖고 나눠주는 건 줄 알았나봐. 여기 민생회복 쿠폰입니다. 이런 건 줄 아나봐. 관련해서 또 점잖게 옷 빼입고요.
국회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와, 이거 진짜 충격적입니다. 아, 공부 좀 하셔라 제발. 함께 보시죠. 민생회복 지원 그 쿠폰을 지급을 하는데 이건 행안부 장관님이신가? 근데 왜 자꾸 쿠폰만을 고집합니까? 체크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꼭 쿠폰만을 고집하죠? 아니 위원님 사용 수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불 카드, 체크 카드, 그다음에 뭐 신용카드 다 가능합니다. 근데 꼭 저는 그 상품권 뭐 그런 거만 자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희가 홍보를 더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저렇게 양장 입고 나긋나긋하게 얘기하니까 얼핏 말처럼 들립니다. 야, 진짜 이거 해도 최고다. 너무 아니 그 안진골 수장님 왜 이렇게 요새 열심히 활동 안 해요? 저런 거 안 하려고. 아니 근데 저분이 4선이거든요. 4선. 예. 그리고 뭐 나름 그 지역에서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본적으로 그 쿠폰 또 체크카드, 신용카드에 들어가는 그 방식을 아예 이해 아예 못한다는 못하는 거는 예. 그 자체로 저는 좀 충격입니다 지금. 충격이야. 예. 웃을 일이 아니야 사실은. 맞습니다. 뭐 논평이 별로 필요 진짜 없는 이거 것 같은데. 논평하면 이상해. 이상한데. 그냥 비이성, 무식. 그냥 그 자체를 보고 뭐 어떻게 충격받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예. 이게 뭐가 문제냐면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알려고 노력도 안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자체가 너무 익숙해지니까 본회의장에서도 저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난 그게 문제라고 봐요. 일단 그 사실은 지금은 예결위에서 질문을 한 거잖아요. 뭐 딴 때는 이제 대정부 질문이 저런 식으로 오고 가는 거고. 근데 예결위에서 앞에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을 하려면 최소한의 준비는 해갖고 나와야지. 그러게. 아니 그러니까 다른데 여기저기서 자료를 받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와야 되지만 최소한 신문 기사는 제대로 읽고 나와야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준비 없이 나와서 막 함부로 질문을 해요. 근데 그게 저렇게 해도 계속 국회의원 되니까. 그래도 이번에도 저 비례대표로 됐잖아요. 네. 그렇죠. 저번 선수도 노팔 4선. 4선이야 4선. 아니 어떡할 거야 진짜. 심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저래도 비례대표가 된다는 확신이 있지 않고는 저렇게 못하죠. 아유 국민의힘 출신들 아무튼 내 눈에 띄지 마라. 출신 아니야? 출신. 뭐 옆에까지 그냥 제가 출신이에요. 제가 출신. 아 이분 아니에요. 네. 국회의원실에서 본 것 같은데. 비슷하게 생긴 사람입니다. 그분 아닙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또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박시동 평론가를 모셨습니다. 많은 주식 전문가들이 코스피 5천 가기 위한 첫 단추가 상법 개정안이다. 아, 네네.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상법 개정안 지금 통과가 오늘은 네, 통과됐습니다. 됐어요? 본회의장? 예, 조금 전 3시쯤에 본회의를 정식으로 통과했습니다. 아이고, 박수 한번 치고 가야지. 네. 자, 근데 통과가 됐더라도 또 디테일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 이 누더기가 또 될 수도 있거든. 아, 네네. 어떤 법안이 통과가 됐고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짧게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침 주식 전문가 두 분 나와 계시네요. 네, 이번에 통과된 내용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4가지입니다. 네 가지. 하나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말 하나씩 곱씹어 보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뭐냐면 회사에는 이사가 있죠. 네. 예. 근데 그 이사는 누구를 위해서 그럼 충실을 다해서 일해야 되느냐라는 대상이 있었어요. 그렇지. 근데 우리 법에는 회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회사. 이번에는 회사와 주주. 주주 그래서 주주가 들어가야지. 하나 들어온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조문 하나가 그렇게 대단한 거야. 그렇지. 딸랑 3글자 들어가는 게 뭐 대단하다고 이것 때문에 3천을 가 코스피가 4천을 가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이거는 어마어마한 조항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경제적으로 의미를 쉽게 해설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 검사님 계십니다. 네. 예를 들어 검사가 회사가 뭐 대표가 뭘 잘못했어요. 잡으러 가. 그래가지고 당신 이러이러한 경영 판단했는데 감옥 갈래? 그럼 이제 기존에는 그 이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회사한테 손실을 입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딱 입증하면 거기서 아 그렇군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나와야 그렇지요. 됩니다. 근데 이제는요. 하나 더 물어봅니다.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지 않아? 주주에게도 손실을 입히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지. 왜? 이번에 통과된 상법은 뭐냐?
그동안 당신에게는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의무 하나가 있었는데 오늘부로 의무가 하나 더 생겼어. 그렇지. 주주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게 의무야, 당신은. 예. 그 의무에 최선을 다했고 그걸 면할 수 있다는 증빙을 해내지 않으면 당신 경영 판단 잘했다고 우리 인정 안 해. 그렇지.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 판단을 마지막에 요구받으면요.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서 처음에 어떤 경영행위를 할 때부터 네.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 회사한테 손해나는 거야? 주주들한테 손해나는 거야? 이걸 처음부터 생각하는 걸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뭐였냐면요. 주주는 경영 판단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존재. 네. 투명 인간. 존재하지만 진짜 이름 없는 투명 인간이었는데 오늘부로 우리는 사실상 자본시장에서 생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좀 그 정도라고 봅니다. 이제 고려의 대상이 된 거예요. 고려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단추라는 표현을 하는 이게 겁니다. 시작입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난 사실은 법안이 일단 시작된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전자주주총회가 의무화됐습니다. 이거 뭐 단순히 테크니컬한 어떤 조항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상장회사들의 주주총회는 다 3월 마지막 주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차트 열어가지고 나 주식 한 10개 갖고 있는데 주주총회 한번 가봐야 되겠어 라고 하는데 못 가요. 왜? 다 한날 1시에. 한날 1시에. 9개는 가려고 해도 못 가. 예. 못 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담합 아닌 담합입니다.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어쩌다가 그걸 내가 하나 딱 정했다. 그래서 가면 어떻게 되게요? 입구 컷이에요. 명부가 안 맞네요. 만석이네요. 잘 안 돼요. 문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게요? 다 직원들이 앉아 있어요. 직원들. 허위 자리를 차지한다라든지. 그래서 실제로 내가 주주로서 가장 나의 실존적 가치를 보여낼 수 있는 거는 받을 수 있는 거는 주주총회인데 그렇죠. 주주총회를 못 가요. 그럼 나는 아까 그 상법 개정 첫 번째 조항처럼 경영 판단의 대상도 아니었고 주주로서 주인 노릇을 할 자리에 가지도 못하는 게 지금까지의 한국 현실이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주주총회에 비로소 주주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전자주주총회 하세요. 그럼 나는 이제 집에서 컴퓨터로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반대 의견 낼 수 있는 거고 네. 의견 낼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주주로서 이제 인정받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의미가 이겁니다. 네. 단순히 테크니컬한 뭐가 하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죠. 세 번째가 세 번째. 사회 이름이 바뀌어요. 사회이사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사회이사. 예. 어감이 어떤가요? 사는 회사 아닙니까? 네. 왠지 얘는 회사 밖에 있는 사람, 손님, 바깥 사람, 남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네. 그 네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이름이 바뀝니다. 독립이사로 바뀌어요. 독립이사.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당신에게 부여된 역할은 이사 중에서 지배주주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독립돼서 가장 자주적으로 회사를 위해서 견제하는 판단을 하라라고 해서 이름이 바뀌고요. 네. 한편으로 예를 들어서 2조 이하 회사들은 그동안 예전 명칭으로 사회이사를 총수의 4분의 1 이상만 뽑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독립이사로 바꾸면서 3분의 1 이상으로 강화합니다. 더 많이 뽑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레드팀이 강화되네요. 레드팀이 강화되고 네. 명칭까지도 아예 독립성을 부여하는 걸로 바뀐다라는 거고 네 번째가 가장 크게 사실은 좀 여야 간에 쟁점이 됐었던 3% 룰인데요. 이 뭐야? 조금 어렵죠. 네, 3% 여기 조금 어려운데 네. 요 정도는 아셔야 우리가 이제 부자 됩니다. 요건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회사의 임원은 이사하고 감사 둘이에요. 이사하고 감사 원래가 이사 감사. 그래서 감사는 뭐 하는 이사는 쉽게 말하면 경영하는 사람이고 경영. 감사는 요거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고 체크하는 사람이 감사죠. 레드팀. 예. 근데 작은 회사는 감사 1명이면 돼요. 근데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삼성전자 같이 큰 회사에 감사 1명 있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못하지. 감사 제대로 돌아갈까? 있어야 안 하지. 그렇죠. 그래서 큰 회사는 감사 역할을 감사위원회라고 두어서 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 제도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작은 회사 감사를 뽑을 때는 감사는 레드팀이니까 견제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근데 대주주나 사장이 지배주주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꽂아놓으면 감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지. 안 되죠. 그러니까 감사를 뽑을 때는 원래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 대주주라든지 그 친척 일가 특수관계인들 얘네들과 다 합쳐서 3%까지밖에 행사를 못해 이렇게 딱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뽑을 때는 사실상 3%밖에 안 되고 나머지 지분을 97%로 환산해서 뽑으면 된다 이렇게 돼서 사실상 일반 주주들이 자기네들이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을 간사로 뽑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법 원리가 감사위원회로 가도 똑같이 적용되었어야 정상 아닐까요? 그렇죠. 더 큰 회사고 더 감사를 잘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감사위원회로 갔을 때
똑같이 3%를 적용되나 봤더니 그동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감사위원도 이사 중에서 뽑거든요. 그 감사위원 중에서 사내이사 출신은 아까처럼 뽑아요. 3% 룰에 딱 맞춰서. 근데 사외이사 출신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이 3% 룰이 아까처럼 적용되지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작은 회사 감사 하나 뽑을 때는 철저하게 3%까지 딱 제한했는데 네. 오히려 더 커진 감사위원회에 사회이사 명부의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3% 룰이 완화되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규제가 센 것처럼 착각하지만 거기 구멍이 뚫려 있었던 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올리자. 앞으로 어떤 사내이사 감사든 사회이사 감사든 감사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은 합쳐서 3%로 딱 해서 대주주로부터 입김을 배제하고 뽑자. 이게 핵심이에요. 잘했네. 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된 거야? 이게 됐어요. 야, 그게 됐어. 그러니까 대주주, 특수관계인 이 지분을 다 합쳐서 3%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그 제한이 들어왔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내든 사회든 감사위원이 선임되는 대주 입김이 많이 차단된다. 이 네 가지가 오늘 통과된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와, 이 첫 단추는 잘 됐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봐봐. 역시 계속 떠들어야 돼.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이거 반대했다가는 이제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국민의힘도 이거 합의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야 합의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처음 통과된 민생 법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박수 받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몇 년 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주요 법안이 됐는데 네.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몇 가지 좀 빠진 내용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집중 투표제가 빠졌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빠지고 이게 핵심 내용 중에 잘 됐는데 이번에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핵심 내용 몇 개가 빠졌어. 제일 아쉬운 게 뭐예요? 집중 투표제하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죠. 이 크거든 사실은. 근데 그거는 국힘이 들어와서 결사적으로 요거는 좀 빼달라 그래 갖고 그랬어요? 합의하는 과정에서 빠졌는데 앞으로 또 개정 입법을 통해서 해야죠. 다음에 또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다음에 해야죠. 그리고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도까지가 되면 앞서 말씀드린 집중투표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뭐 조만간 아니면 내년에 되면 내년 12월 전에 우리가 코스피 앞에 숫자가 4자로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와, 미친다. 저도 방금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래요? 뭐 기업 실적, 수출 당연히 중요하죠. 네. 뭐 환율 당연히 중요한데 방금 말씀드린 오늘 첫 발을 낸 거고 네. 첫 소리 배부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1차로 된 거고 나머지 개혁안이 순조롭게 완성되면 그 자체로 앞자리 4천 간다에 저도 500원 걸겠습니다. 지금 뭐 자사주 소각 얘기하니까 그 뭐 소각장을 설치해야 되는 거냐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데. 상법에. 맞아요. 진짜 소각이에요. 불태우는 겁니다. 소각장입니다. 그게 불태우면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오른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걸 그렇죠. 제가 쉽게 총 일단, 발행 주식이 줄어드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분모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내 가치가 올라가. 그렇죠. 남아 있는 주식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회사가 장사를 잘했어요. 돈이 쌓여 있어요. 쌓여 있어. 그거 누구 돈이에요? 주주 주주 돈이에요. 돈이지. 네네네. 내가 너한테 자보금 넣고 투자한 주인 내 돈이에요. 그럼 회사는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주주 여러분, 이 배당해야지. 돈 배당합니다라고 그럼. 배당을 주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배당 안 주고도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이익이 되는 행동을 제가 해볼게요라고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시장으로 나가서 그 회사 주식을 사버려 이 회사가. 그럼 주주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야, 나한테 돈 줄 돈을 가지고 너네 나가서 주식을 사왔어. 내 돈인데? 내 돈인데 라고 하니까 기다려 보세요. 이거 태웁니다 하고 태워버리는 게 자사주 소각이에요.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 당장 배당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네. 이 회사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태워진 수만큼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한 주당 갖고 있는 주당 순이익이라든지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태워야지. 그러니까 배당과 자사주 소각은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안 근데 태워? 우리나라에서는 배당을 안 해주고 가만히 기다렸더니 자사주를 사와. 사오고 그걸 가지고 소각을 하지 않고 아이씨.
그동안 지배주주들이 자기 지배권 강화하는데 이걸 씁니다. 아, 나 진짜. 그럼 이거 해야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건 지배주주의 꼰돌이패로 활용되고 주주 이익을 강탈한 거였어요. 왜 반대해요? 아, 나 진짜 미국 열받네. 같으면 자사주 매입은 곧 소각인데 네. 원래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상법상 자사주 취득은 소각의 목적으로만 할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상법이 바뀌어요. 하여튼 악의 축이야. 다 안 좋은 건 다 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자사주를 취득하더라도 소각하지 않고 갖고 있을 수 있게 바뀌었어. 그때 이명박 정부 때. 미친다 진짜. 근데 원래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재벌끼리 서로 자사주를 교환을 해. 그러면 저쪽으로 가면 이게 자사주가 아닌 게 되잖아. 그렇지. 근데 내 우호 세력이야. 이른바 백기사야. 내 우호 세력. 그러니까 내 편의 표가 되는 거야 이게. 와. 아니면 KTNG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회사에서 임직원들의 장학금을 주기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을 해. 거기까지는 좋은 취지죠. 근데 좋은데? 회사가 갖고 있던 자사주를 여기다 증여를 해. 재단에다가. 그러면 또 이게 의결권이 살아나잖아. 자사주가 아닌 게 되지. 그렇지. 회사가 아닌 제3자 재단이 갖고 있으니까. 일종의 세탁이네. 네. 그리고 다음 주총 때 자기 연임에 또 써먹는 거야 나 이거를. 진짜 이씨. 나 진짜. 아니, 왜 반대해? 그래서 이걸 왜 반대해? 하도 꼼수를 많이 쓰니까 심지어 요새 태광산업이라는 회사는 자사주를 총 발행 주식의 거의 4분의 1을 자사주로 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얘기도 나오고 상법 개정 얘기도 나오니까 최근에 뭘 했냐면 뭘 했어요? 교환사채 EB라고 하는데 교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금감원에 신고를 냈어. 근데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사주 총량을 교환사채로 발행하는 그러니까 회사채를 발행해서 나중에 주식으로 바꿔주는 채권이죠. 이렇게 하겠다고 최근에 또 신고를 했어. 그것도 하나의 우회로를 만든 그렇죠. 거네. 그러니까 자사주 갖고 그동안 꼼수를 너무 많이 써왔기 때문에 쓰레기 시장이네. 자사주는 무조건 소각하는 거를 아예 법제화하는 게 맞아요. 그거 이번에 했죠. 이번에 못 빠졌어요. 이번에 빠졌어요. 이걸 왜 안 해? 근데 조만간 해야 돼요. 아니, 조만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의원님 너무 좋은 말씀해주셨고 지금 최욱 앵커님이 뚜껑이 열렸잖아요. 이게 뚜껑이 열려야 돼요. 왜냐? 나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그거 내 돈이에요. 주주 돈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쌓아놓고 배당 안 주고 쌓아놓고 그걸 자기네들 의결권이나 지배권 강화하는 데 써왔잖아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내 돈이라고 생각해요. 열이 받는 거예요. 강탈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법 개정 오늘 4개 통과한 건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최욱 앵커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떠들고 1,500만 투자자들이 이게 진짜 한국 사회 한국 자본시장 개혁안은 확실한 첫걸음이다라는 걸 우리가 여론으로 뒷받침해줬으니까 통과가 된 거거든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자사주 소각으로 간다. 계속 앞으로. 분노해야 되는 건수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거 3건 정도 더 있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지금보다 더한 분노로 일단 그 선택까지 집중해야 되는데 소각장부터 갑니다. 소각장, 됐죠? 소각장. 자사주 소각 간다. 왜냐하면 이게 될 것처럼 생각하니까 아까 태광산업 얘기했지만 태광산업 3,200억짜리 지금 현재 EB를 발행했어요.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자사주 빼돌리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자사주를 사채처럼 묘하게 빼돌려서 결국에는 빼돌리는 거예요. 근데 태광산업만 한 게 아니에요. SKC도 3,100억짜리 현재 EB를 발행했어요. 나 진짜. LS도 650억 발행했고요. ICTK는 전환사채 CB를 210억, Y2솔루션은 150억 등등등을 발행해서 지금 곧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저기 쌓여 있는 거 이거 소각하면 누구 거예요? 우리한테 이득이 돌아올 거예요. 그렇지. 야, 일반 주주들이 저거 향유하기 전에 빼돌려. 지금 금고 털고 빼돌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벌받지 않는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여기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좀 더 한국 자본시장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이 나머지 개혁안이 더 빠르게 추동될 수 있도록 이제 내가 알게 됐으니까 이제 너네는 이제 큰일 났어. 소각장 설치해. 계속 관심 갖고 바로바로 입법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지식이 있었으면 그 이재명 후보와의 대담일 때 내가 이거 들어갔지. 나는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5천 빨리 만들어줘요. 이것만 얘기했지. 평소에 공부 좀 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부 좀 할 생각을 해. 방송만 잘할 생각 하지 말고.
집에 박혀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자 사과 여기 있어. 사과해 빨리. 최영진 씨가 아주 엄하시네. 아유 엄하네 생각보다. 그때 딱 했으면 이것까지 딱 왔잖아. 그렇지. 더 좋은 세상 왔잖아요. 내가 본 최영진 중에 오늘이 제일 좋아. 아주 엄하시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근데 너무 많이 흘렀네요. 되게 좋고 싶네요. 네. 오늘 진짜 좋았다. 너무 좋았어요. 오늘 아주 진짜 좋았어요. 그죠? 좋았어. 내용도 있고 재미도 있었고 지금 오늘 정보도 다 있고. 잡았어. 예. 다 잡았어. 자, 그러니까 매불쇼의 영향력이 커져야 대한민국이 좋은 사회로 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아시겠죠? 자꾸 댓글에서 막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 진짜 분노할 땐 또 분노를 안 해. 그 아무것도 분노할 일도 아닌데만 분노하고 진짜 사람 분노하게 왜 그래?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장돌뱅이 씨는 안 듣고 그냥 갔네요. 에휴, 시장사로 갔겠지. 그러니까 최진봉이랑 똑같아. 왜 그래? 왜 그래?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예. 나누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